반갑습니다. 2024년 진해 동진중학교 2학년 1학기 기말수학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하진 않고 쉬운 거는 제가 빼고 그냥 그 중에 좀 풀어볼 만한 것만 추려서 합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객관식 2번. 자, A가 0보다 작고 B는 0보다 크다. 다음 중 옳은 것은 4점짜리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문자로 따지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바로 숫자를 대입해서 풀면은 풀이가 빠릅니다. 자, A는 저는 마이너스 1로 했습니다. B는 1로. 그러면 아직 C는 몰라요. 자, 그래서 A는 넣고 B를 넣었습니다. 그럼 C가 아직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자, 그래서 C가 마이너스 1, C분의 1이에요. C가 양수라면 맞다, 그죠? 근데 음수라면 틀렸죠, 그죠? 왜냐면 마이너스 1하면은 C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게 이게 C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 그럼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럼 C가 음수일 때는 틀렸습니다, 그죠? 양수일 때는 맞지만은 그럼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리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틀린 겁니다. 이해되죠? 모두 다 성립해야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A는 아까 마이너스 1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C 빼기 B가 된다, 그죠? C가 된다, 그죠?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럼 여기도 지금 C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직 몰라요. 이해됐습니까? 0인지도 아직 모르고. 이해되죠, 그죠? C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분모니까 0이 될 수는 없었고, 그죠? 이해됐죠? C가 0이 되면은 안 되죠, 그죠? 뭐 음수는 또 당연히 예를 들어 알겠죠, 그죠? 자, 요건 안 됩니다. 자, 3번 마이너스 1 넣고 1 넣습니다. 이거는 맞다, 그죠? 그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여기도 바로 그냥 숫자를 넣을게요. A에다가 마이너스를 아까 1을 들었으니까 Mp 1. 자, 넣으니까 마이너스 3 빼기 5. 오른쪽은 3 빼기 5.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이것도 틀렸다, 그죠? 자, 이해가 됐습니까? 자, 여기도 마이너스 1 넣으니까 2. 마이너스 1 넣으니까 마이너스 1 틀렸다, 그죠? 자, 이해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객관식 4번.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 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 3점짜리입니다. 자, 왼쪽으로 모든 걸 넘겨가지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에서 x 1차가 돼야 되고 y 1차가 돼야 되죠, 그죠? 자, 이해됐습니까? x 1차, y 1차가 돼야 돼요. c는 상수기 때문에 0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x 1차고 y 1차, 여기 이해됐죠, 그죠? 지수 1차. 그 다음 a와 b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정입니다. 자, 왼쪽으로 모두 모으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1이 있는 이거 왼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x도 1차 맞고 y도 1차 맞고 앞에 개수 a가 2다, 그죠? b도 마이너스가 0이 아니니까 맞다, 그죠? 자, 요것도 왼쪽으로 넘기면 자, a 앞에 xy 1차 맞죠, 그죠? 1차 1차 개수 1이고 마이너스니까 c는 0이긴 하지만 c는 0이 돼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2번 맞다, 그죠? 자, 3번. 자, 왼쪽으로 넘기니까 마이너스 x 빼기 y 빼기 1은 0이다. 자, 그러면 1차 1차 맞고 앞에 개수가 0은 아니다, 둘 다, 그죠? 맞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요것을 정리를 오른쪽부터 먼저 정리했습니다. x제곱 더하기 x 빼기 x제곱 빼기 y. 자, 이건 없어졌다, 그죠? 자, 그대로 왼쪽으로 넘겼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y는 2y가 된다, 그죠? 이거 플러스 2y가 되죠? 넘으면은 플러스 2y가 됩니다. 플러스 2y. 플러스 2y가 되죠, 그죠? 자, x는 빼기 x. 자, 여기서 보니까 이거 2차가 있다, 그죠? 틀렸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1차, x하고 y가 1차가 돼야 되는데 요것만 있었으면 맞는데 요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이거를 풀어치면은 2x제곱 2x 더하기 y는 2x가 1 되는데 이거 없어진다, 그죠? 자, 왼쪽으로 모으니까 x 더하기 y 빼기는 0. 자, xy 1차 맞다, 그죠? 개수도 1이니까 맞다, 그죠? 자,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객관식인데 5점짜리입니다. 자, 요거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다. 아까 얘기했죠, 그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요런 꼴이 돼야 됩니다, 그죠? 왼쪽으로 다 모아야 됩니다. 자, 이걸 왼쪽으로 모을 수 있겠죠? 넘어오니까 이걸 왼쪽으로 넘기니까 2x 더하기 3y 더하기 5. 자, 요거는 바로 넘어왔으니까 2x 맞죠, 그죠? 3y는 플러스 3y 넘어왔습니다. 이 4는 넘어오면서 바로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그냥 5 맞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자, x는 x끼리 모을게요. 자, 3x. a 빼기 3하고 a 빼기 5하고 더하기 3은 a 빼기 2다, 그죠?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에서, 그죠? 요 1차 1차 돼야 되고 a와 b는 0이 되면 안 되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미 0이 아니니까 됐다, 그죠? 요것만 0이 아니면 되죠. 즉 a가 2가 아니면 되죠. 이해됐죠, 그죠? 그럼 a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2가, 그럼 이 말 뜻이 뭐죠? 2가 들어갈 비면 이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2가 아닌 다른 것들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식이 되죠, 그죠? 요걸 또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에.
A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했잖아요. 그죠? 인데, 만약에 여기서 문제에서 A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또 물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빼고, 2 빼고 난 거는 다 되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만약 A 1 해볼까요? 1. 1로 문제 됩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맞죠. 그죠? 이거 맞잖아요. 3 넣어도 맞죠. 그죠? 그러니까 2를 뺀 나머지는 다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문제가 애들이 조금, 처음 보는 문제 좀 놀랐을 건데, 자, 이 문제를 놓을 수 있는 문제도 나중에 하나 더 뒤에 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놓든지 뒤에 다른 문제 하나 놓을 거예요. 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있다. 기차 길이는 400m고, 터널을 완전히 지나가는데 15초가 걸린다. 그리고 길이가 750m인 철교를 지나는 데는 25초가 걸린다. 자, 이 열차의 길이는. 자, 예전 연도에는 이게 시험지에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게 안 나왔는데 요즘에 또 나왔습니다, 이게. 자, 봅시다. 여기 지금 터널입니다. 400m. 그럼 기차가 길이가 있겠죠, 그죠? 요걸 내가 Xm로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직사각형. 그럼 이게 완전히 통과한다는 건 잘 보십시오. 이 터널이 있는데, X가 통과하면 요리 완전히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그래, 이동 거리를 잘 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게 어떻게 기준을 잡냐면은, 이 열차 길이에서, 이 제일 앞에 부분이 있죠. 여기를 제가 선을 꺼봤습니다. 이게 열차를 통과하려면 완전히 앞에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이 뒷부분이어도 완전히 끝난 지 이 점이 완전히 통과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이 제일 앞부분을 기준으로 잡겠다 이거라. 그럼 이게 어디로 왔습니까? 통과한다는 건 1이 왔잖아.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동 거리가 얼마죠? 이까지잖아. 이까지는 뭐예요? 이 열차 터널 길이에다가 이 열차 길이를 더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동 거리는 터널 길이에다가 열차 길이를 더한 게 이동 거리가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만일에 그러면은 나는 뒤쪽을 기준 잡을 수도 있잖아. 여기를 D를 잡으면 어찌 돼요? D를 잡으면 이 뒤쪽 이쪽이잖아. 이해되죠? 그죠? 자, D를 기준을 잡으면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서 D를 여기까지잖아. 그럼 이동 거리가 얼마죠? 요리 볼 수 있죠. 그죠? 똑같이. 그러면은 열차 길이에다가 터널 길이잖아. 그럼 X 더하기 400. 는 똑같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자, 앞을 기준을 잡든지 맨 뒤쪽을 잡든지 간에 그것이 표시를 해보면 이동 거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이동 거리 400 더하기 X. 그때 시간은 15초가 걸렸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철교가 750m. 이도 똑같습니다. 여기 X인데 이게 또 완전히 지나갔대요. 자, 그러면 뒷부분이 완전히 끝부분이 그 기차 철록 맨 끝부분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지나왔습니다. 그럼 이동 거리는 내는 또 아까처럼 맨 앞을 기준을 잡을게요. 열차의 맨 앞을 기준을 잡아서 맨 앞으로 왔잖아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동 거리였잖아. 이동 거리가 얼마죠? 그럼 이 철교 길이에다가 열차 길이 다음 되죠. 750 더하기 X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터널을 이동할 때는 이동 거리가 400 더하기 X. 그때 시간은 15초. 이때 철교는 이동 거리가 750 더하기 X고 시간은 25초 걸렸습니다. 처음에 그럼 문제에서 뭘 했냐면은 속력이 일정하다 했어요. 그러면은 터널을 통과할 때 시간하고 철교를 지나갈 때 시간은 똑같잖아요. 그 속력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 그럼 시간분의 거리. 맞죠? 그죠? 여기도 시간분의 거리. 이해되죠? 그럼 이 두 속력은 똑같잖아요. 그죠? 일정한 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 두 개가 같다. 풀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서 서로 대각선 곱하고 약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X는 125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말고 조금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걸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참고입니다. 이거는 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자, 이번에는 이게 터널이 예를 들어 한 개 말한 게 터널이 있는데 열차가 터널 안에 딱 진입해가지고 보이기 직전까지라고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열차가 터널 안에 막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보이지 않기 시작할 때부터 나오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열차가 보이기 직전까지라고 문제를 물을 수 있어요. 그럼 열차 이거는 아예 완전히 다 들어갔다는 소리야. 터널 안으로. 여기서부터 그럼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그럼 나는 맨 앞부분을 기준을 잡으면 이 열차가 보이기 직전까지 그럼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앞부분을 기준으로 하면 이 앞에 여기잖아. 그럼 이동 거리가 얼마예요? 터널 길이 400에서 이 열차 길이 빼면 되죠. 요 길이니까. 그래서 400에서 X를 빼면 됩니다. 이거 아니면 여기 놓을 거예요. 시험에. 이해됐습니까? 열차가 보이지 않는 시점부터 해서 나타나기 직전까지 이동했다고 하면은 400 빼기 X가 됩니다. 이해되죠? 그럼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4번. 자, 여기 보면은 A가 3보다 작을 때 X에 관한 일정, 이 서술형입니다. 이제 4번. 자, A가 3보다 작다. 요거는 많이 봤죠, 그죠? 자, 왼쪽으로 넘기면은, 자, 모을 수 있겠죠, 그죠? X 있는 걸 모았습니다. 2를 넘어가고. 자, X를 모으면 요리 된다, 그죠? 자, 여기서 반드시 A 빼기 3이 나오면 뒤에 A 빼기 3이 만들어질 걸 당연히 예상을 해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왜 약분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A 개수 2를 그냥 빼내는 거야. 빼내면 A 빼기 3이 만들어지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나눌 건데,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봐야 되겠죠, 그죠? 부등식이기 때문에. A가 3보다 작으니까 음수다, 그죠?
그럼 나누면 부동호 받게 되죠. 그죠? 그럼 2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가장 큰 정수를 물었기 때문에 2보다 작거나 같은 게 2가 되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가고 정상에 도착해서 8분을 쉬었습니다. 8분. 이해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같은 코스를 또 내려오는데 속력이 5km로 내려왔습니다. 총 걸린 시간이 152분 이하. 최대 길이는 얼마냐? 자, 그러면은 여기가 시간당 속력이잖아요. 그죠? 그럼 H 시간이란 말이에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시간당 킬로미터. 그럼 모든 이 단위는 분도 시간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럼 8분은 60으로 나눠줘야 시간이 되죠. 그죠? 그 계산하니까 15분의 2시간 내가 시간으로 바꿔놨습니다. 일단. 그 다음 152분도 60으로 나눠야 시간이죠. 그죠? 자, 그럼 식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이게 올라갈 때 내려올 때입니다. 자, 같은 거리를 했으니까 거리는 x라 나와야 되겠죠. 그죠? xkm. 올라갈 때 거리는 x. 올라갈 때 속력은 아까 얼마였죠? 3km 있다. 그죠? 이해됐죠? 그 다음 정상에서 멈춘 시간이 8분이에요. 이 시간은 15분의 2시간입니다. 자, 내려올 때는 또 속력이 얼마예요? 5km다. 그죠? 시간은,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그죠?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그죠? 속력분의 거리.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잠깐만. 내려올, 속력이 오니까, 그죠? 자, 뒤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152분이라는 거 이거 시간으로 좀 바꿔놓고 갈게요. 자, 60으로 나누면 되죠. 그죠? 약분을 하니까 15분에 38시간이 나왔습니다. 이해됐죠? 자, 한번 보고 갈게요. 같이. 자, 그러면은 지금 총 시간이 152분이잖아요. 총 시간이 152분은 아까 15분에 38시간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올라갈 때 시간하고. 맞죠? 그죠? 제일 먼저 올라갈 때 시간. 올라갈 때 시간하고, 그 다음에 정상에서 머문 시간하고 내려올 때 시간을 다 더한 게 총 시간이잖아요. 이해됐습니까? 다시, 시간이라는 거는 좀 총 시간으로 식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총 시간으로. 그러면은 올라갈 때 시간, 정상에서 머문 시간, 내려올 때 시간 다 더한 게 총 시간이잖아. 이해되죠? 그죠? 그럼 시간은 또 공식이 속력분의 거리잖아. 이해되죠? 그죠? 그럼 올라갈 때는 속력이 3이었어요. 3분의 x죠. 그죠? 그럼 속력 거리니까 3분의 x가 올라간 시간이죠. 정상에서 머문 시간은 아까 8분을 60으로 나눈 게 15분의 2시간을 계산해 놨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내려올 때 시간은 아까 계산해 놨죠. 그죠? 내려올 때는 코스가 5였고, 그죠? 속력은 5였고, 거리가 5였으니까 5분의 x죠. 그죠? 자, 그럼 이거 다 더한 게 총 시간이 되면 되잖아. 그럼 3분의 x, 15분의 5분의 x가 다 더한 게 아까 152분은 15분의 38시간이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다 양쪽에 15분을 모두 곱했습니다. 15를. 자, 5x, 2, 3x는 38, 8x는 36. 뭐 약분할 수 있겠죠, 그죠? 4.5가 나옵니다. 4.5kg. 이해가 됐습니까? 자, 일단은 요 정도 하고 다시 또 그 다음 거는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